겨울철 대형 마트나 백화점, 식품관에 가장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붉은 과일. 달콤한 향기와 먹음직스러운 자태를 뽐내는 딸기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친숙하고 평범한 일상의 디저트입니다. 하지만 이 작고 붉은 열매의 이면에는 총성 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수십조 원의 자본과 국가의 자존심 그리고 최첨단 생명공학 기술이 격격도라는 거대한 지식재산권의 전장입니다. 세계 최대의 농업 국가이자 막강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의 모든 기술을 스펀지처럼 흡수해온 중국조차 유독 이 작은 과일 앞에서는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수한 종자를 빼돌려 거대한 대륙의 땅에 심었지만 그들이 수확한 것은 맛도 향기도 잃어버린 처참한 실패작뿐이었습니다. 농업 강국들의 견제와 무단 복제의 위협 속에서도 대한민국이 전 세계 프리미엄 딸기 시장을 평정하며 압도적인 1위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배경에는 단순히 흙과 물로는 결코 훔쳐갈 수 없는 서늘하고도 완벽한 기술적 해자가 존재합니다. 단순한 과일을 넘어 농업의 반도체로 진화한 K딸기의 치열한 역사와 거대한 대륙의 복제를 허락하지 않는 생명공학의 비밀, 그리고 글로벌 시장의 지형도를 완전히 뒤바꿔버린 압도적인 기술 격차의 실체를 팩트와 데이터를 통해 명확하게 직시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처음부터 딸기 강국이었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시계를 19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으로 되돌려보면 한국의 딸기 농가는 사실상 일본 종자의 완벽한 식민지 상태였습니다. 당시 국내 딸기 재배 면적의 90% 이상은 장이와 육보라는 일본 품종이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농가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국산 품종은 크기가 작고 신맛이 강해 시장에서 철저히 외면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종자 예속은 곧바로 국가 경제에 치명적인 위기로 다가왔습니다. 2002년 대한민국이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에 가입하면서 외국 품종을 재배할 경우 막대한 로열티를 지불해야 하는 국제법적 의무가 발생한 것입니다. 일본 품종을 그대로 재배할 경우 매년 수십억 원에서 최대 수백억 원의 피 같은 농가 수익을 일본에 고스란히 바쳐야 할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딸기 농사를 포기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극도의 공포감이 전국 농촌을 휩쓸었습니다. 농업에 있어서 종자 주권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 뼈저리게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충남농업기술원 논산딸기시험장을 비롯한 전국의 농업 연구진들은 그야말로 사활을 건 연구에 돌입했습니다. 수만 번의 교배와 실패를 거듭하며 일본 품종을 뛰어넘을 우리만의 고유 종자를 개발하기 위해 밤낮 없이 매달렸습니다. 그 끈질긴 집념의 결과로 2002년 수출에 특화된 단단한 과육의 매양이 탄생했고 2005년에는 대한민국 딸기 역사를 완벽하게 뒤바꿔버린 전설적인 품종 서량이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서량은 기적 그 자체였습니다. 일본 품종보다 크고 탐스러웠으며 병해충에 강해 재배하기 쉬웠고 무엇보다 한 입 베어 물었을 때 입안을 가득 채우는 풍부한 과즙과 뛰어난 당도를 자랑했습니다. 서량의 등장과 함께 9%에 불과했던 국산 품종 보급률은 기하급수적으로 솟구치기 시작했습니다. 10년이 채 지나지 않아 90%를 돌파했고 2023년 기준 대한민국의 딸기 국산화율은 97.3%라는 경이로운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년에 수백억 원씩 빠져나갈 뻔했던 로열티를 완벽하게 방어해냈을 뿐만 아니라 역으로 전 세계에 우리 종자의 우수성을 수출하는 위대한 반전의 서막이 열린 것입니다. 대한민국 딸기의 위상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자 가장 흑심을 품고 접근한 것은 다름 아닌 중국이었습니다. 연간 300만 톤 이상의 딸기를 생산하는 세계 최대의 재배 국가인 중국은 품질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언제나 그렇듯 쉽고 불법적인 지름길을 택했습니다. 한국의 우수한 딸기 모종을 몰래 밀반출하여 자국의 거대한 농장 단위로 무단 복제 재배를 시도한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만만했습니다. 똑같은 유전자를 가진 모종을 가져가 넓은 땅과 값싼 노동력을 이용해 대량으로 재배하면 곧바로 한국과 똑같은 품질의 프리미엄 딸기를 헐값에 생산해 글로벌 시장을 장악할 수 있을 것이라 계산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철저한 대실패였습니다. 중국 땅에서 자라난 딸기는 겉모습만 붉을 뿐 속은 물러 터져 있었고 특유의 높은 당도는 온데간데 없이 밍밍하거나 신맛만 가득했습니다. 수확 후 유통 과정에서는 며칠 버티지도 못하고 쉽게 썩어버렸습니다.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수없이 종자를 빼돌리고 토양을 바꾸어가며 시도했지만 결국 중국산 짝퉁 딸기는 헐값에 처리되는 저급 과일의 오명을 벗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그 해답은 딸기라는 식물이 번식하는 독특한 생물학적 특성과 훔쳐간 묘목 하나로는 절대 복제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고도화된 생명공학 인프라에 있습니다. 딸기는 씨앗을 심어서 번식하는 것이 아니라 어미 묘에서 뻗어나오는 줄기를 땅에 심어 뿌리를 내리게 하는 영양 번식을 합니다. 즉 유전자가 100% 동일한 복제 식물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의 치명적인 단점은 세대를 거듭할수록 토양과 공기 중에 있는 각종 바이러스와 병원균이 식물 체내에 누적된다는 것입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된 딸기는 기형과가 발생하고 당도가 급격히 떨어지며 수확량이 반토막 나는 등 품종 본연의 유전적 우수성을 완전히 상실하게 됩니다. 중국이 가져간 모종을 자신의 땅에서 계속해서 자체 번식시켜 재배하자 불과 1에서 2년 만에 바이러스가 창궐하여 종자가 퇴화해버린 것입니다. 중국의 막가파식 복제를 완벽하게 차단하고
K딸기의 품질을 최상으로 유지하는 결정적인 비밀 무기는 바로 한국농촌진흥청과 각 지자체가 보유한 바이러스 프리 우량묘 생산 시스템입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은 100% 묵은 상태의 순수한 딸기 유전자를 보존하기 위해 한국의 과학자들은 현미경으로만 볼 수 있는 0.2mm 크기의 식물 생장점을 정밀하게 채취합니다. 이 생장점 부위는 세포 분열 속도가 너무 빨라 바이러스조차 침투하지 못하는 유일한 청정 구역입니다. 이 미세한 생장점을 멸균된 시험관 안에서 특수 영양액을 공급하며 오랜 시간 정성스럽게 배양해내는 조직 배양 기술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탄생한 100% 묵은 상태의 원원묘는 외부와 완벽하게 차단된 스마트팜 유리 온실에서 철저한 통제 아래 원묘로 증식됩니다. 이후 국가가 지정한 전문 육묘장으로 이관되어 한 번 더 증식된 후 비로소 전국의 일반 농가에 보급됩니다. 이 복잡하고 정밀한 과정에만 무려 3에서 4년의 시간과 막대한 국가적 예산이 투입됩니다. 대한민국의 딸기 농가들은 매년 직접 묘목을 자체 번식시키는 대신 이 바이러스 프리 인증을 받은 건강하고 깨끗한 모종을 새로 분양받아 농사를 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한결같이 압도적인 당도와 탄탄한 과육을 자랑하는 프리미엄 딸기를 생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중국이 아무리 완성된 딸기 묘목 몇 그루를 훔쳐간다고 한들 국가 단위로 구축된 이 거대하고 정밀한 생장점 배양 인프라와 묵은 묘목 보급 시스템 자체를 통째로 복제할 수는 없습니다. 종자를 훔칠 수는 있어도 그 종자의 우수성을 영구적으로 유지시키는 농업의 운영체제는 훔쳐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막대한 자본과 10년의 시간을 쏟아부은 중국이 한국 딸기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본질적이고도 압도적인 기술 격차의 실체입니다. 서량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딸기 육종 기술은 더욱 무서운 속도로 진화하며 세계 시장을 타격할 완벽한 하이엔드 라인업을 구축했습니다. 각기 다른 소비자의 입맛과 수출 환경을 철저하게 타깃팅한 맞춤형 프리미엄 품종들이 줄지어 탄생한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수출 천병은 금실입니다. 복숭아를 연상시키는 달콤하고 고급스러운 향기가 특징인 금실은 일반 딸기보다 훌쩍 높은 11에서 15브릭스의 폭발적인 당도를 자랑합니다. 특히 과육이 매우 단단하고 치밀하여 비행기를 타고 수천 킬로미터를 날아가도 그 형태와 맛이 끄떡없이 유지됩니다. 또한 시선을 압도하는 거대한 크기의 킹스베리는 과일 시장의 판도를 바꾼 혁명적인 품종입니다. 일반 딸기의 2에서 3배 크기로 어른 주먹만 한 크기를 자랑하며 무게가 100g에 달하는 것도 있습니다. 겉모습만 큰 것이 아니라 베어 무는 순간 뚝뚝 떨어지는 엄청난 과즙과 짙은 단맛은 고급 과일의 정점을 보여줍니다. 여기에 비타민C 함량을 극대화하여 기능성을 높인 비타베리, 눈처럼 새하얀 외관과 솜사탕 같은 식감으로 백화점 VIP 고객들의 지갑을 여는 만년설. 딸기에 이르기까지 한국은 그야말로 전세계 딸기 시장의 어벤져스 라인업을 완성했습니다. 과거 수십 년을 연구해온 일본의 유명 품종들이 특정 지역의 기후에만 맞거나 병해충에 취약해 수출 경쟁력을 잃어가는 동안 한국은 철저한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팜 재배와 유전자 분석을 통해 맛, 크기, 내구성, 생산성이라는 4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내는 기술적 완성도를 이룩한 것입니다. 이 완벽한 품질과 기술력은 글로벌 수출 시장의 성적표로 극명하게 증명되고 있습니다. 현재 동남아시아의 베트남, 태국, 싱가포르, 홍콩 등의 프리미엄 과일 시장은 대한민국 딸기가 완벽하게 지배하고 있습니다. 과거 동남아시아 부유층의 식탁을 차지했던 것은 일본산 고가 딸기였습니다. 하지만 일본 딸기는 가격이 지나치게 비싸고 유통 과정에서 쉽게 물러지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습니다. 반면 중국산 딸기는 가격은 매우 저렴했지만 밍밍한 맛과 푸석한 식감 때문에 하급식 재료로 전락했습니다. 그 틈새를 파고든 K딸기는 프리미엄 시장의 생태계를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일본산의 절반 가격이면서도 당도는 훨씬 높고 씹었을 때 느껴지는 탄력 있는 식감과 화려한 포장은 동남아시아 중산층 이상의 폭발적인 소비를 이끌어냈습니다. 현지의 고급 백화점이나 대형 마트에서는 한국산 딸기가 진열되는 즉시 동이 나는 현상이 매년 겨울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현지인들은 선물용으로 한국산 킹스베리나 금실을 고가의 상자에 포장하여 주고받는 것을 가장 세련된 소비 문화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시장에서 한국 딸기의 점유율은 수년째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연간 국가 전체 딸기 수출액은 7천만 달러를 가볍게 돌파하며 농산물 수출의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딸기를 재배하더라도 그 신선도를 유지한 채 적도의 뜨거운 나라들로 배송하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전 세계 프리미엄 시장을 장악한 마지막 퍼즐은 바로 첨단 IT와 항공 물류가 결합된 완벽한 콜드체인 시스템입니다. 농가에서 새벽에 갓 수확한 딸기는 단 몇 시간 만에 산지 유통센터로 모여 차가운 예냉 처리를 받습니다. 겉면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이산화염소 가스 처리를 통해 곰팡이 발생을 원천 차단하고 과육의 조직을 팽팽하게 유지시킵니다. 이후 완벽한 온도 제어가 되는 탑차에 실려 인천공항으로 직행합니다. 놀라운 것은 국적 항공사들의 전폭적인 지원입니다. 본격적인 수확기인 12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 등은 동남아시아 주요 노선의 화물칸을 통째로 딸기 전용으로 비워두는 특별 수송 작전을 펼칩니다. 농장에서 수확된 지 불과 24시간에서 48시간 만에 싱가포르나
베트남 현지 마트 매대 이슬이 맺힌 초신선 상태의 한국 딸기가 진열되는 마법 같은 물류 혁명이 매일 밤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빈틈없는 물류 인프라는 거대한 영토 안에서 육상 운송에만 며칠이 소요되어 과일이 상해버리는 중국으로서는 감히 모방조차 할 수 없는 대한민국만의 치명적인 경쟁력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집어드는 붉은 딸기 한 알에는 90% 이상의 시장을 장악했던 일본 종자의 식민지에서 벗어나기 위해 평생을 밭에서 보낸 육종학자들의 집념, 수만 번의 실패를 거듭하며 완성해낸 0.2mm 생장점 배양 기술, 바이러스 프리를 구현해낸 국가적 방역 인프라, 그리고 수천 킬로미터의 하늘길을 신선하게 개척한 콜드체인 혁명까지 대한민국의 모든 과학기술과 인프라의 정수가 깊숙하게 농축되어 있습니다. 중국이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의 종자를 훔쳐갔음에도 철저하게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그들은 눈앞에 보이는 붉은 열매라는 결과물만 복제하려 했을 뿐 그 열매를 끊임없이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고 공급하는 보이지 않는 고도의 생태계 즉 농업의 소프트웨어 자체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딸기는 이제 단순한 제철 농산물이 아닙니다. 반도체가 치밀한 미세 공정과 거대한 수율 경쟁을 통해 세계 시장을 지배하듯 우리의 K딸기 역시 완벽한 유전자 통제와 품종 개발, 압도적인 물류 인프라가 결합된 식품 산업의 초정밀 반도체로 진화했습니다. 일본의 콧대를 꺾고 거대한 대륙의 도둑질을 무력화시키며 전 세계 부유층의 입맛을 완벽하게 길들인 이 작고 붉은 기적은 지적재산권과 생명공학이 융합된 K농업이 앞으로 세계 무대에서 얼마나 위대하고 파괴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증명하는 가장 찬란한 이정표입니다.